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주식 고민 프로그램의 최강자들이죠. 주식 챔피언쇼의 주식 멘토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 댓글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올려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를 만나보기 전에 오후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각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이후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0.38%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3,3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3,289선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폭을 넓혀나가면서 1% 가깝게 올라가고요. 1,02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기관이 한 5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요.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두 수급 주체의 물량을 개인이 나홀로 받고 있습니다. 7천억 원가량 개인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어제 오늘 포함해서 1조 원 넘게 매수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4거래일째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3거래일 연속 연기금도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섹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주의 날입니다. 펄어비스의 모바일 MMORPG 게임이죠. 검은 사막이 중국 안에서 게임 서비스 허가인 판호를 발급받으면서 게임 섹터가 전반적으로 동반 강세 흐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지금 펄어비스가 20%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습니다. 오전장보다는 상승세가 약간은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게임주 내에서는 역시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고요. 뒤이어서 카카오게임즈가 6%가량, 위메이드 5%, 넥슨GT 4%가량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랜만에 게임주를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육주와 일자리 관련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 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선언을 공식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육주 일자리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윤 전 총장은 청년과 일자리를 화두로 던진 바가 있기 때문에 정책주로서 엮이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주, 교육주 중에서는 IB기명이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4,550원 거래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이고요. 비상교육도 10%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자리 관련주 중에서는 메가MD가 6% 정도, TS 인베스트먼트도 5%가량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권 선언을 하고요. 또 다음 달 5일이면 이낙연 전 대표도 대권 선언에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잠룡 주자들 대권 행보를 공식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 정책주들의 흐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흐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멘토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부터 네. 우리 잘생긴 김도호 멘토님 언제 오시냐고 댓글 엄청 달아주셨는데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인사 한 네.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두호 멘토입니다. 네. 뭐 이렇게 인사하면 되나요? 네. 네, 오랜만에 뭐 친정에 돌아온 기분에 이데일리에 또 방송을 다시 시작하는데요. 뭐 이전에 기존에 상담해왔던 대로 뭐 차분하게 가지고 계신 종목도 진단 잘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셔가지고 차근차근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만큼 앞으로 김두호 멘토님의 상담도 많이들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전화가 몰려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오늘뿐 아니라 요즘 시장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저는 어제까지 하고 오늘 또 똑같은 생각인데 아직 시장은 올라갈 게 더 남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요. 그래요. 네,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는데 네. 약간 부담을 많이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 지수는 오르는데 종목이 많이 안 올라서 맞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은 뭐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 때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오히려 2분기보다는 하반기 이제 3, 4분기 때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좀 골라서 이제 뭐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침해로 비중을 적게 들어가고 오히려 8월 달쯤에 조정이 혹시나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8월 달 조정을 예상하고 10월 달 바닥을 예상하는데 시장에 전망하는 거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단계로 봤을 때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비중을 밑에서 조금 더 담으면은 효율적으로 하반기 연말 내에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하반기에 포트 전략이 좀 핵심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이 되고 대표적으로는 뭐 저는 성장주 쪽으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위기가 오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성장주한테 압박인데 그러면 하락할 수 있는 게 성장주고 성장주가 내려갔다가 미래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은 결국 또 성장주가 또 이끌어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왔을 때 반도체나 뭐 자동차 쪽을 조금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장주 쪽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궁금한 게요, 멘토님. 저는 이제 가치주들 한창 오르다가 다시 요즘 성장주들로 또 움직임이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멘토님 말씀처럼. 그래서 이때를 이용해서 내수주나 가치주를 또 담아보는 전략은 좀 어떨까요? 저는 별론가요? 자동차 쪽인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자동차 지금도 똑같고요. 저는 2023년까지 계속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자동차는 버리지 마라라고 얘기를 자동차. 드리면서 그 자동차의 맥락을 좀 잘 짚어야 되는 게 부품 수급에 대한 부분도 또 얘기가 많이 있지만 결국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 원인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 자율주행이나 IT카에 대한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그 자동차 안에서도 뭐 IT 쪽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모빌리티 쪽으로 관련된 부분들의 기업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은 분명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뭐 대표적인 기업은 현대 쪽에 현대모비스나 뭐 만도 이런 기업들을 조금 한라그룹이나 아니면 현대 쪽 현대모비스 이런 쪽으로 좀 기업을 좀 잘 체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쪽을 좀 강조를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상담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진제약이고요. 예. 27,650원에 15% 비중이거든요. 네, 삼진제약을 27,650원에 15%.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시청자님? 6원 중순쯤에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되신 상황에서 뭐 지금 뭐 네. 손실폭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런 구간입니다. 네. 멘토님, 삼진제약은 어때요? 네, 일단 끌고 가면 수익은 줄 것 같은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약 쪽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하반기는 네. 그래서 하반기라면 단기예요, 단기. 일단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일단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조금 내려왔다 오를 때도 들고 계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올랐을 때도. 네, 그렇지 않나요? 3만 원. 좀 갑자기 올랐었는데. 뒷골이 달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약 쪽의 분위기가 단기로 들어와 있는 분위기거든요. 길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삼진제약도 실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좀 이슈가 됐던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 진통제 있죠, 진통제. 삼진제약 같은 네, 진통제 개보린. 쪽인데, 예, 개보린 쪽인데 실제로 이슈가 된 거는 개보린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타이레놀이 이슈가 돼서 거기에 타이레놀 풍기 현상 생기니까 개보린 또 같은 거 아니냐, 뭐 개보린 또 뭐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발성 이슈로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슈가 길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약 쪽에 약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이 단기적인 시세가 이 박스권 안에서만 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되니까 끌고 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네. 저는 반등 나올 때 이번에 오를 때 다시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가니까 저항이 있고 다시 누르잖아요, 그렇죠? 이 네. 넘어갈 수 있는 건 시간적으로 가면은 풍미 넘어갈 거예요. 근데 가격이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 올라갈지 바이오 쪽의 사이클이 단기로 오고 침체로 가면 못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 기업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일단 반등을 주면은 한 29,000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단 단기로 수익을 좀 짧지만 그래도 만족하실 수익이 한 5% 이상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익을 챙기시고 현금 들고 있다가 가격이 또 다시 싸지면은 그때 또 사도 되니까 지금 현재 이 종목의 관점에서는 매수가를 지금 현재 매수가 26,500원대 정도 아래쪽으로 보면은 매수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또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한번 레벨업 되고 난데 오히려 한번 크게 올랐다가 눌러줄 때가 훨씬 더 방향성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지금은 목표가를 좀 짧게 잡으세요. 그래서 목표가는 29,000원대로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진 제약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동아 엘텍 12,000원 20%요. 네, 동아일텍 12,000원에 20%를 보유 중이십니다. 최근에 네. 매수를 하신 거네요, 시청자님, 그죠? 예, 예, 예. 아니, 알겠습니다. 최근은 아니고요. 좀, 예, 그렇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동아일텍이 멘토님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 종목 유튜브 저희 상담도 도와드렸거든요. 네네. 요즘 인기가 많은 종목인가 봐요. 네. OLED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 좋은 테마는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개선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적이 조금 안 좋았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실적은 조금 그래도 연말에는 그대로 유지하는 관점이 있으니까 3분기 때 조금 안 좋았던 건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OLED에 대한 얘기만 드리면은 OLED는 저는 그 상반기 때 한번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연말까지도 계속 갈 것 같다라고 네. 했고 이제 꽃이 핀다라고 개화식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일단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지금 들고 계시는데 그 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사신 거예요? 네네네. 그 조금 올랐을 때 이제 타서 오히려 약간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갑작스러운 급등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조정이 좀 있더라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워낙 네. 바닥권에서 돌아 올라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OLED는 뭐 저를 오래 봐오신 분들은 다들 알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해서 OLED를 하도 외쳐가지고 연말까지도 가고 이제 OLED가 개화식이기 때문에 저는 네네. 괜찮아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연관성은 오히려 저는 테마로 크게 엮이지 않고 그냥 그 연관성에 어떤 개별적인 이슈로 시세를 더해주는 역할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네. 봐야겠죠. 근데 메타버스는 굉장히 좋은 그 시장의 호재 효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들고 가셔가지고 목표가를 한 번쯤 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들고 가 보시는 것도 15,000원 괜찮을 까지요? 것 같아요. 예,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차피 올려놨기 때문에 내려와봐야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올 거예요. 한 11,000원대 정도에서. 그러니까 내려오면 더 매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기다렸다가. 그 매수하는 내려오면 가격은 애초에 12,000원 좀 높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높게 샀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떨어졌는데 더 사는 건 효과가 없어요. 뭐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이 많이 네. 빠지더라도. 그래서 네네. 음. 저는 오히려 한 11,000원 아래쪽으로 정도까지 조금 더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네, 저도 본다라고 하면 한 11,000원 정도가 좋아요. 11,000원이나 사더라도 11,500원인데 12,000원에 샀는데 500원 정도 싸다라고 했을 때 별 효과가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물량만 늘어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네네. 빠졌을 때는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네. 11,000원대 아래에서 사셔도 돼요. 11,000원대 아래 오면 사시고요. 아니면 네네. 이걸로 가져가서 제가 얘기했던 그 목표가까지만 더 추가적으로 가지 마시고 그대로 이익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동아일텍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SDN이고요. 예. 비중은 5%고 매수가는 2,770원입니다. 네, 2,770원이면 지금 일단은 수익권에 있으신 상황이고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또 전에도 한번 이거 좀 입주라고 나왔었는데, 예. 좀 거기서 계속 좀 횡보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한 번 수익을 낸 종목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멘토님 일단은 수익권에 있으신 상황이긴 한데 이게 뭐 태양광보다는 거의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인 것 같아요. 유승민 관련주로 최근에 또 급등을 한번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바닥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바닥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조금 약간 바닥 같은 느낌은 안 들고 신용 물량도 조금 차 있던 약간 어중간하게 고인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반등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치인맥으로 엮였다고 하지만 그 단발성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최근에 이제 저가 매수를 다시 하신 건 좋은데. 네, 네, 이 저가 매수가 효율적으로 단발성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SDN 같은 경우에 태양광이나 이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이슈가 됐었고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 유승민 씨도 역시 대통령
그 대선 출마가 제 생각엔 거의 확실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도를 하겠죠, 그죠? 하고 나올 수도 있고 이미 대선 경험도 있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런 정치 인맥성보다도 이제 바이든이 인프라가 합의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자기가 추구했던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는 발언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럼 그 발언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든 친환경이든 반도체든 자동차든 그들의 변동성이 막 왔다 갔다 한 번씩 단발성으로 나올 거예요. 그때 올라줄 때 파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 자리 때는 한 번쯤에 반등을 다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맞고 떨어진 자리가 저항 자리예요. 과거에 보시면은 이 자리가 과거에 상한가 갔던 자리고요. 거기를 무너뜨리고 지지 한번 받았다 무너진 자리인데 그 자리 밑으로 주가가 내려와서 맴돌고 있다는 얘기는 가격의 평단이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승치도 제한적으로 위쪽에서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위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아래에서 맴돌면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파동적으로 하락 추세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끌고 가기보다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으로 한 번쯤 한 3거래일 정도 안에 이내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이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주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때면은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이익을 챙기는 쪽에서 한 3,400원 위쪽에서는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SDN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신청해 주셨을까요? 카카오 게임즈 네, 카카오 게임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54,000원이고요. 비중은 20%예요. 네, 54,000원에 20% 수익을 보고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매도가가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겠죠? 예, 매도가가 궁금하고 장기로 가야 될지 단기로 가야 될지 몰라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멘톤이고 조금 더 가져가 볼까, 적정한 구간에서 끊어낼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신작을 출시를 했는데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보세요? 괜찮아요. 저는 카카오 게임즈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게임즈 최근에 조금 느낌이 좋아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펄어비스가 엄청난 뉴스를 가지고 와서 게임즈가 맞아요. 오늘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갔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드리면 될까요? 예. 네, 목표가를 드리면 한 번에 팔지 말고요. 나눠서 파셔도 네. 될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이 올라오면은 게임주의 지금 전반적인 흐름 펄어비스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뭐 넷마블, NC소프트도 뭐 리니지 초창기 때 뭘 한다 그러고 최근에 이제 신작이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메타버스 그리고 뭐 다양하게 이제 게임하고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3분기 때 접어들 때 게임주 대한 흐름도 좋고 다만 이제 실적이 중요한데 뭐 카카오 게임즈는 실적적으로 뭐 우량성을 좀 띄고 있는 기업이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올라오면은 62,000원, 62,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62,500원. 네네,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오늘 올라와서. 그래서 지금 올라온 만큼 한 7% 정도 더 올라온, 한 5, 6% 정도 더 올라오는 가격인데 62,000원 위로 올라오면은 비중을 한 절반 정도로 이익을 챙기시고 오늘 하루 정도는 좀 더 홀딩해 보셔도 괜찮을 거, 한 단기적으로는 홀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하시고 좀 들고 가시면은 일단 절반은 챙기세요. 왜냐하면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내려오면 또 다시 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멘토님 내려오면 네. 얼마까지 내려오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 가격 비슷한 가격인데 58,000원대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 이 가격 지키면 올라갈 거예요. 저는 안 내려올 것 같고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한 58,000원 정도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거 받고 또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지하시고 일단은 절반의 수익은 62,000원대. 왜냐하면 저는 장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을 장기로 가져가는 것보다 단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상장한 지 그 통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통계치가 나와 있지 않는 기업들은 1년 정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나야지 그 저점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늘 그래. 제가 통계를 봐보니까 1년에서 1년 6개월 이내에 그 섣부르게 장기 투자를 생각하다가는 계속 하락하는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적으로 아직 조금 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길게 뒤에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단기로 보시고 목표가는 62,300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 그 가격에서 절반 파시고 추가적으로 게임주가 이 시세적으로 연속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나머지 절반의 목표가는 한 66,00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은 충분히 만족하시는 단기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멘토님 저는 있잖아요. 65,000원까지 보거든요. 65,000원이요?
그 네, 지금 제가 65,000원. 얘기한 대로 62,300원의 절반, 그리고 66,000원의 절반 팔면요. 그 합쳐서 누적 수익이 65,000원 정도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65,000원 오면 거기서 매도하셔도 되고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백금 TNA 네, 매수가 5,000 비중. 네, 5,120원에 50%요. 네, 5,120원에 50%.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오늘 했어요. 아이고, 오늘 이제 잘 올라가서 네. 따라잡으셨군요. 단타로 갔는데.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멘토님께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네요, 멘토님. 근데 네. 오늘 따라잡으셨어요.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흐름이네요. 보니까 어. 흐름은 상당히 좋은데, 뭐 이제 목표가까지 다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대응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거의 지금 매수가 찍었는데 지금 50%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다가 지금 안 팔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 사신 거예요? 오늘 들어갔어요. 오늘 들어간 거죠? 오늘 단타치로 들어갔는데. 네, 근데 지금 제가 앞에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목표가가 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서 50%의 비중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요즘 많이 드린 얘기가 뭐냐면 개인 투자분들이 여기서 욕심을 내서 비중을 많이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해서 제가 요즘 항상 방송에 나가면 하는 얘기가 그 위에서 지금 가격대에선 적게 사고 빠질 때 대비해서 밑에서 더 늘리면 된다. 그러면 단가도 많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건 기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사면은 그만큼 더 효율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는. 저는 뭐 네. 항상 제가 얘기할 때 뭐 4시 구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4시 구간 거쳐서 3시까지 올라왔다. 이제 뭐 2시, 1시 올라가면 고점인데 그 자리에 어느 정점으로 다가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오늘 시세적으로 잠깐 보면은 현재 자리에서 아래쪽 한 번 더 튀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정리하세요. 네, 지금 매수가예요? 여기서 올라올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 5% 정도만 들고 가셔야 되지 이 자리에서는 50% 그러니까 확 줄여야 돼요. 비율을. 이해되시죠? 네, 단기로 들어갈 땐 절대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짧게 들어가서 떨어질 때 조금씩 늘려서 그 제한폭을 딱 둬야 돼요. 기준이 없이 그냥 덜렁 들어갔을 때는 이게 안 나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제가 백금 TN하고 종목이 헷갈린 백광산업이군. 좀 헷갈리네. 어쨌든 이슈가 있다 할지라도 단발성이 되고 그 윗골이 달고 빠졌을 때는 장기적으로 큰 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저는 매수가 정도 한번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거기서 네. 비중을 다 덜어내시고 정말 나는 네. 한번 기대를 가져보겠다. 일봉상은 아직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더라도 5%만 들고 계세요. 그리고 목표가는 5,5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니까 5%입니다.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제가 나중에 꼭 찾아갈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거는 제가 진짜 걱정돼서 얘기하는데 비중을 꼭 네. 줄이세요. 네, 매수가에서 비중을 다 덜어내시고 매수가에서요? 5% 정도 보겠다라고 하면 5,500원. 네, 예. 이해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백금 TNA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는 전화 상담 잠시 좀 쉬어 가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유튜브 상담 들어가기 전에 멘토님 오늘도 세미나가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오늘 아니고요. 네, 다른 분이 하시고 내일. 네, 오늘은 황멘토하고 예. 목멘토가 있고 저는 내일 네, 저녁 7시에 네. 그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또 좋은 소통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오늘이시죠?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멘토님 다 내일이라고 하시네요. 자, 오늘도 김도호 멘토님은 내일 진행합니다. 오후 7시 여러 가지 또 좋은 정보들 준비를 많이 해두셨다고 하니까요.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곧바로 유튜브 스피드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모나코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지홀딩스 5,490원에 1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좀 흐름이 지지부진한데 전문가님, 이지홀딩스는 전문가님은 어디까지 보세요? 이거는 뭐 크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방향성 좀 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올랐던 흐름에서 다시 회복하는 흐름에 한 번의 시세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끌고 가는 데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손 FNG나 이쪽 관련된 부분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 계속 지켜주는 흐름이 좀 있더라고요. 그 섹터가 한번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적 반등 정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올라오면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올라올 때 똑같은 자리로 올라와서 또 저항을 받는다라면 하락이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5,600원대 정도를 조금 잘 체크하셔야 돼요. 거길 뚫고 넘어가면 목표가를 5,800원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5,800원 아래쪽으로 떨어지더라도 이 하방 경직성이 약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이 이익은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 단기에 올라와 줄 때 대응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단기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상담 읽어보겠습니다. 천공 이지스님께서 더블휴게임즈 63,400원에 5% 이거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뭐 최근에 개파락을 했죠. 지금 59,500원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 매수하고 대응하는 거 어떨까요? 멘토님? 아니요, 이 종목은 게임주 성향이 좀 다릅니다. W게임즈 그래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한 수혜주 개념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 영향으로 좀 많이 작년에 많이 네. 올랐었죠. 어떻게 보면은 재택 쪽이나 뭐 지금 출근 안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W게임즈는 지금 현재 게임주가 올라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북미 쪽에 대한 관련성이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이 지금 가파르게 꺾은 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약간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좀 더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가격적으로는 올해 초에 있었던 이 가격 하락폭에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죠. 오히려 주가가 올라오고 난 뒤에 흐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관점 없이 오히려 이 갭 구간인 64,000원대 정도 될 것 같아요. 64,000원입니다. 63,000원대가 아니고요. 64,000원 위로 주가가 한번 올라오고 난 이후에 체크를 해줘야 되고 가격이 싸다라고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있으니까요. 지금 시간적으로 오히려 기다려서 내려갈 경우에는 더 낮은 가격을 봐야 되고요. 그래야 단가가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64,000원 위쪽으로 왔었을 때 다시 문의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가오비님께서 JLK 9,4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김도우 멘토님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오늘 뭐 리포트에도 긍정적으로 발간이 됐고 JLK, 근데 사실 저는 좀 생소한 종목인데 주가도 계속 네. 쭉 빠지네요. 멘토님,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걸 리포트를 냈다라는 게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먼 미래를 좀 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 역시도 뭐 크게 이 종목에 대해서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한 관점을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다만 실적부터 예초에 봤을 때 실적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뭐 실적으로 기관의 투자도 거의 없습니다. 뭐 일단 연기금이 들어오지 않는 건 우량주의 성향도 없고 일단 재무적으로도 좋지 않고 신용도 그렇게 기업 자체 신용평가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일부 자본력에 있다라는데 그 자본력도 제가 뭐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만 현재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을 봤었고 실적을 봤었을 때는 약간 투자성이 좀 짙은 기업이다라고 판단되니까요. 약간 기대감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돼서 이 종목은 매수 반등시 매도로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올 때 한 8,700원 정도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싸다라고 살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나 전략 가져가기보다는 위쪽에서 8,500원대 정도 반등해 줄 때 확인하고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500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상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O 문희님께서 STX 1,900원에 20%입니다. 반등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STX는 지금 8,280원이네요. 이것도 이제 뭐 10,000원대, 14,000원 부근에서부터 쭉 떨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전략을 짜볼까요? 이게 뭐 전략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들고 있다가 한번 튀어오르면 팔아야 되는 관점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나쁜 건 없습니다. 역시 STX도 지금 현재 조금 바뀌겠죠. 바뀔 것 같은데 이 회사는 버리지를 않습니다. 나라에서 버리질 않는 건지 어쨌든 죽지 않고 계속 오뚜기처럼 살아나고 있는 흐름인데 살아나지 못했고요. 그 단계로 좀 갈 수 있는 전제는 있지만 역시 이미 이슈가 되고 밑에서도 그랬지만 단발성 이슈되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한 단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주고 한 번에 시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반등시 매도를 하고요. 이런 기업보다는 제가 얘기 드리지만 하반기 끝날 때 3, 4분기 실적 좋은 게 이미 예상 컨센서스가 잡혀져 있는 우량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을 들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꾸준하게 날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역시 목표가는 15,500원대 정도가 저항대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 이내에서 대응을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응을 해주고 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X까지 상담, 저희 유튜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케이스트요. 매수가 비중은-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15,350원이고요. 비중은 30%요. 네, 15,350원에 30%.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이거 몇 달 됐어요. 그때 고점 24,450원 찍고 그때 예. 한번 매도했다가 아. 이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 싶어서 한 4월경 그쯤에 샀어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좀 뭔가 시세가 시원하게 안 나와서 그죠? 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키스트 멘토님 좀 어때요? 이 종목은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려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올랐었는데 네. 괜찮아요.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좀 더 들고 있으면 수익을 줄 것 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 네. 1차 목표 한 18,500원이고 2차로는 한 2만 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게 맞는지 나쁘지 어떻게- 않아요. 충분히 예. 전에 이제 그런 목표를 정해놨으면 왔을 때 대응을 잘해 주셔야 돼요. 또 거기서 또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밑으로도 더 욕심낼 만한 비중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30% 네. 정도면. 그러니까 더 늘리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약간 수렴 형태로 가고 있고 제가 뭐 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 아까 게임 얘기했는데 하반기 때 미디어 콘텐츠 역시 뭐 중국 쪽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요. 엔터나 미디어 콘텐츠 드라마 제작 뭐 이런 쪽 관련해서 키스트 같은 경우 드라마 제작에 이제 모멘텀을 조금 많이 주고 있는 그 좀 비중을 좀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 키스트 네. 자체가. 그래서 드라마 제작이나 그리고 이런 쪽으로 연관성을 했을 때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섹터가 이슈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엔터주는 네. 또 신고가도 한 번 더 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들고 있어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돼요. 뭐 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도 이익이 좀 났었고 올해 정도는 충분히 들고 기다려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저는 들고 계셨다가 얘기하신 대로 올해까지요. 네, 올해 안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충분히 하반기 그냥 그 언제 오를진 몰라요, 저도. 근데 그런 이슈가 언제 시기 그 우리 때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그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순환의 시기에 엔터나 미디어 콘텐츠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3분기나 4분기 사이에 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되니까 들고 계셨다가 17,000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가격 좋아요. 17,000원대 그리고 위쪽으로는 한 17,000원, 한 19,000원대 정도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박스권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목표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다른 엔터주들은 네. SM이나 YG는 엄청 많이 다르죠. 오르거든요. 제가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연예인들, 그러니까 그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엔터로 그냥 말 그대로 그들의 명성이나 그런 걸로 먹고 사는 쪽이고요. 그들이 잘 되면 뭐 블랙핑크나 BTS나 뭐 이들이 어디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키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나 제작 콘텐츠 쪽에 대한 시선이 더 집중돼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가 조금 달라요. 콘텐츠 쪽으로 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키스트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네, 지금 연결이 좀 고르지가 않은 것 같네요.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혹시 TV가 켜져 있을까요? TV 소리를 조금 예, 예. 맞춰주시, TV 소리를 0으로 좀 맞춰주시고 저희랑 상담을 해주시면은 이 소리가 안 물릴 것 같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기 교촌 FMB. 네, 교촌 FMB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저기 29,000원에 20%요. 네, 29,000원에 20%면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조금 됐어요. 한 달, 한 두 달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멘토님, 저는 교촌밖에 치킨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참 안 올라가요, 그죠? 네, 근데 매출은 쭉 느는 걸로 나오는데 네. 좀 성장성이 좀 한계가 있긴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은 집에 가서 교촌 한 마리 시켜 먹어야 네, 되겠네요. 제가 오늘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교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그
경제 회복에 대한 신호가 어떻게 보면 치킨은 제가 봤을 때 비대면 수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그죠. 보면 실적이 집에서. 굉장히 좋을 거고 네. 많이 팔리는데 또 풀리면 이제 또 거기다 여름이 시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전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여름 수혜주로 교촌엠프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수혜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더 들고 계세요. 그래서 수익을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길게 보진 마시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지금 최근에 어제도 좀 반등이 있었는데 못 파셨잖아요. 어저께 그렇죠? 갑자기 확 세웠다가 그냥 네네네. 엎어지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그냥 잠깐 누가 엄청 많이 샀었겠죠. 근데 뭐 추가적으로 더 오를 여지는 있어요. 우리가 여름이 오면은 치킨 생각이 많이 나죠. 삼겹살보다는 치킨을 많이 먹잖아요. 겨울에 삼겹살 많이 먹고. 그 네네. 통계적으로 그런데 일단은 뭐 네. 치킨이 오고 또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우리가 7월 달부터 이제 좀 약간 거리두기가 조금 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밖에서 다양한 사람들 또 만나게 되고 모임도 생기게 될 텐데 뭐 그때 이제 코로나의 확산이 없이 잘 이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치킨은 비대면 수혜주이기도 했지만 또 컨택트 쪽으로 넘어와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저는 조금 더 들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적도 당연히 좋게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유지하시고 이번에 한 번 더 올라오면은 이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2,000원 22,500원 정도? 한 10% 정도 수익이 될 것 같거든요. 욕심은 내지 마세요. 길게 가져갈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 네. 22,500원 정도 위쪽으로 올라올 때 짧게 수익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많이 교촌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경동제약이요. 예. 그게 원래 작년에 샀던 건데 어. 작년 9월 초에 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추매를 몇 번 해가지고 지금 많이 단가를 낮춰놨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13,244원에 40%. 네, 알겠습니다. 작년 9월에 매수를 하셨고 추매를 좀 하셔서 낮추신 단가가 현재 13,244원, 그리고 네, 비중은 40% 가지고 있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추매를 하다 보니까 멘토님 비중도 꽤 늘어난 상황이고 아, 예, 그래도 예, 뭐 멘토님이 아까 제약주도 네네. 좋게 좀 보셨지만 이 종목 역시나 조금씩 올라오는 추세긴 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조금 더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중간 배당은 뭐 얼마 안 되겠지만 일단은 반등은 한번 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조금 더 들고 계세요. 여보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조금 더 들고 계세요. 조금 들고 계시면 제가 앞서도 뭐 삼진제약 얘기를 했었지만 제약 쪽에 그 제약 바이오의 사이클이 아직 남아 있어요. 끝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고 저쪽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약 바이오는 그 분위기가 몰리면 가고요. 거기에 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생각하면 제가 최근에 많이 했던 얘기가 코스피가 신고가를 갔는데 코스닥도 가야 된다라고 했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코스닥에 이제 시세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IT 쪽, IT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 쪽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컨텐츠들이나 미디어나 뭐 각종 기업들이 같이 믹스돼서 가는 부분인데 일단 제약 바이오의 분위기가 아직 순환 구조에 살아 있어요. 코스피에서는 자동차하고 순환을 만들고 코스닥에서는 IT 쪽 반도체하고 순환이 되고 결국 자동차와 제약 바이오의 순환 구조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 저는 제약 쪽에 한 번에 반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뒤에 이름이 제약 붙은 게 이상하게 또 제약 쪽 섹터가 하나가 움직이면 같이 잘 움직여요. 경동제약은 좋은 기업이니까 저는 들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앞서서 거래가 작년 코로나 때 굉장히 크게 있었던 부분은 그냥 그때 이슈였기 때문에 거래가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고 그 가격대에서 적정 가격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오면은 한 12,500원 정도 이상은 나오겠네요. 역시 이 종목도 10%. 길게 보지 마세요. 지금 길게 보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한 8월 달에 저는 시장 조정을 예상하고 있어서 10% 정도만 단기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고요. 목표가 12,500원 정도 드릴게요. 아시겠죠? 12,500원에서 전량 매도를 네네, 해야 매도하고요. 또 살 기회를 또 줄 거예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시청자분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프리엠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29,200원에 11%요. 네, 29,200원에 11%. 아, 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이게 어느 분이 이렇게 리딩 업체에서 이거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추천? 이게 한 2, 3개월 됐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올라가지도 않고 이게 무슨 정책주라고 그러고 그래서 일단 제가 매수를 했는데 네. 지지부진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좀 지금 이제 좀 답답하죠? 내려갔잖아요. 예. 그래서 매수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손절할지? 이절이 아니라 손절을 해야 될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좀 알고 싶어요. 만약에 가지고 가야 된다라면.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고 나서는 계속 떨어지고 뭐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해도 여전히 그죠? 손실권에 있으셔서 네. 연락을 주셨는데 네, 네, 멘토님 네. 조금 더 가져가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거는 일단 올라오면 팔아야 될 것 같고 올라올 수는 있겠네요. 네. 매수가 정도까지 올라오고 더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분의 정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높게 얘기했다는 그분한테 앞으로 정보를 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안 받았어요. 연락하지 네. 마시고요. 네. 친구면은 친구로서만 만나세요. 주식 얘기는 하지 마세요. 친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더더욱 보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정치 테마다 뭐 정책주다라고 설명했다는 것 자체는 그분도 다른 데서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 거를 사고 난 뒤에 네. 본인이 이익이 나고 있는데 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 갈 것 같으니까. 자랑한 거예요. 그 자랑한 걸 내가 뒤늦게 따라 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분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네, 안 봐도 알겠습니다. 됩니다. 내 먹고 사는데 네.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저는 보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 자체로 봤었을 때는 모멘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단계는 있는데 뭐 MCU라든지 뭐 만드는 쪽으로는 좋은데 현재 흐름 자체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대로 올라올 만한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강한 게 없어요. 그냥 어떤 테마에 엮여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종목이 또 그렇게 무겁고 좋은 기업의 시가총액이 큰 것도 아니고 정치 테마는 대부분 다 시가총액이 1,000억대 아래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제서야 뭐 1,500대, 200억대, 2,000억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시장이 만들어놔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회동 잠깐 했다라고 해서 뭐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 버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은 윤씨라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 거래가 상당히 많이 실려 있다라는 거는 그들의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다녀봐야 나는 이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반등치가 있는 29,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올라오면은 이익을 챙기시고 아래쪽으로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4,000원대가 이탈하면은 오히려 그냥 이번은 내가 잘못 만났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시고 네. 다른 기회를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24,000원이고요. 이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매수가에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매수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많이 걸릴까요? 아니요. 많이 걸릴 것 오래 안 같으면 걸려요. 그냥 오래 안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예. 이탈하는 것도 오래 안 걸릴 거고요. 위쪽에 네. 아래쪽에 방향성을 지금 얼마 안 있어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한 다음 주 정도까지만 들고 있어도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내려가는 거다 올라가는 거다. 아시겠죠? 가격만 보고 내려갈 계셔도 것 느끼실 같아요. 거예요. 글쎄요.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그렇죠. 게 저는 24,000원에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돈이 투자가 돼 있어요. 그거 자체부터 애초에 투자가 잘못돼 있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24,000원 이탈했을 때는 기준점이 네. 없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린 거예요. 24,000원 이탈하면은 일부 손해보더라도 매도하시고 다른 데서 네네. 다시 좋은 투자로 벌어 나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네네. 네, 매수가 오면 꼭 매도하시고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프리엠스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한원 시스템 네. 16,450원에 20%요. 네, 16,450원에 20%면 그래도 좀 수익권에 있습니다. 뭐 살짝이긴 하지만. 자, 멘토님 예.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그냥 저는 지금 자리 매도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 기대감이 이미 다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한원 시스템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매각이
불발된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계속 빠져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왜 들고 있어요? 이제 배당락도 나왔고, 그러면 배당도 나왔고, 에이, 빠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 이걸 다시 사더라도 기다렸다가 매각이든 이 회사 자체적으로 매각이 아니어도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네, 근데 그 그래서 좋은 이슈가 샀거든요. 다시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요. 더 싸게 사라는 얘기예요. 지금 배당도 이미 들고 계시니까 중간 배당락 얼마가 나오든 나한테 이익은 어느 정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아, 네, 그래 그리고- 배당이 나왔나요? 네, 그렇죠. 오늘 아침까지 이미 보유하고 계시면 배당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래, 네. 크든 안 크든 그거는 의미가 없고 일단은 현재 자리에 내가 이걸 들고 있어야 되냐 안 들고 있어야 되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손실이 없을 때 매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아우, 주가 네.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한 14,000원대까지도 갑작스러운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내가 예측성이나 어떤 기대감으로 막연하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아무런 내 상상으로 그냥 내가 억지로 이 종목을 들고 가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억지 부리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자리 강력하게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올라가고 난데 저 원망하셔서 괜찮아요. 근데 지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여기까지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꼼꼼히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첫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열심히 상담해주신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인데 이쪽으로 모멘텀이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정부가 반도체에 대해서 세제 그리고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와 관련해서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호재도 있는데요. 8개국 가운데 6개국의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대형주들의 시세는 조금 약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은 사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6거래일 만에 조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1.2% 빠지면서 89,9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소형주의 시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 받아가고 있고요. 기관이 3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7.5% 오르면서 23,5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철강주들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악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러시아 정부가 자국에서 수출되는 철 스크랩에 부과되는 수출 관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철 스크랩을 세계 시장에 팔지 않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철강업계에는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출회되는 가운데 KG 동부제철의 낙폭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고 있는데 기관이 4거래일째 매도하고 있고요. 10%의 내림세가 집계되면서 18,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도 4거래일 만에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4.7% 빠지면서 24,2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 오후 1시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이 출마 선언에 이어서 공개 활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인맥보다는 정책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청년 일자리와 교육에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주들의 시세가 오늘 상당히 좋은데요. IB 기명, 비상교육 모두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고가 기록했고요. 오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강하게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3%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26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대형주가 쉬어가고 중소형주가 상승 바톤을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희비도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조금씩 바닥이 열리고 있습니다. 0.5% 빠지면서 3,285선 지나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 견조한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1,02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